네, 자 그러면 여러분 456페이지죠. 이번 시간에는 FAT 1급 제65회 결산 문제, 실무 수행의 결산 문제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자료를 참고하여 결산을 수행하시오. 제시된 자료 이외의 자료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1번 수동결산 및 자동결산. 자, 결산 자료가 1, 2, 3입니다. 3번은 이익여금 처분계산서 작성에 관한 것이고 결산은 1번과 2번인데 2번은 자동결산 내용이네요. 자, 1번은 장기차입금에 대한 유동성 대체 문제니까 수동결산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수행과제 1번에 수동결산 또는 자동결산 메뉴를 이용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라는 과제는 여기 1번과 2번을 하는 작업입니다. 자, 유동성 대체 분계 장기 차입금을 한번 보시면은 5천만 원이 국민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것인데 만기가 이게 왜 24년이죠? 자, 요거는 날짜를 좀 여러분 고치겠습니다. 여기 만기를요. 2025년으로 고쳐야 되겠습니다. 2025년 8월 31일. 자, 우리가 결산 분계 때 유동성 대체 분계를 장기 차입금에 대해서 한다는 것은 아직 갚지 않은 장기 차입금에 대해서 유동성 대체를 하는 거니까 만기가 24년 8월 30일이면 이미 몇 달 전에 갚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25년도로 고쳐 놓겠습니다. 25년도로. 자, 그래서 만기의 일시상환 예정이에요. 그러면 결산일로부터 8개월 후에 우리가 이걸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결산서에는 이 장기 차입금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우리가 재무제표에다가 부채에다가 장기 차입금 이렇게 표시하게 되면은 1년 이후에 상환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죠. 이 재무제표를 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표시해야 돼요? 유동부채로 이걸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차입금 감소시켜야 되니까 부채 감소 요거 차변이고요. 대신에 대변에다가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하는 유동부채 개념 과목이 있어요. 그렇게 부채를 증가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비유동 부채에서는 빠지고 유동 부채로 바꿔지게 돼요. 그래서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것은 원래는 장기 부채였는데 유동성 판단에 의해서 이번 회계년도에 유동 부채로 상황이 바뀐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유동 부채에 해당되는 개념 과목입니다. 자, 그래서 12월 31일 일반전표에다가 입력하겠습니다. 12월 31일 일반전표에다가 여러분 입력해 보세요. 차변에 장기 차입금, 국민은행 차입금. $5천만원. 대변에 유동성 장기부채. 거래처는 똑같죠. 98011 똑같은 국민은행 차입금으로 쓰시고 5천만 원. 그래서 유동성 대시 분계할 때 거래처는 장기 차입금의 거래처와 유동성 장기부채 거래처 똑같은 거래처 코드를 쓰면 됩니다. 네, 모처럼의 유동성 대체 문제를 하나 냈군요. 자, 이제 자동 결산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로 들어가서 결산 일자는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입력을 하죠. 그리고 경비 선택 창이 나오면 확인 단추 누르잖아요. 양식이 나타나죠. 기말 상품 재고액 찾아가지고 여기에다가 45 플러스 4,500만 원을 엔터 입력하시고 엔터 치면은 상품 매출원가가 수정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위에 가서 전표 추가를 꼭 눌러야죠. 전표 추가 누르고 예 확인까지 하시면 자동 결산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행과제 2번을 하게 됩니다. 수행과제 2번이 뭐냐? 손익계산서, 이익이익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를 차례대로 작성하시오. 그래서 전체 메뉴에 손익계산서 먼저 클릭하시고 12월 입력해서 작성을 하시고, 다음에 전체 메뉴에 가서 이익여금 처분계산서 클릭한 다음에 여기에서 아니요 하는 거 잊지 마시고 불러오시겠습니까 하면 아니요. 그리고 날짜 입력하죠. 위에다가 2025 0227, 그 다음에 처분 확정일에는 2024 0227 이렇게 입력하시고 위에서 전표 추가 누릅니다. 5건 추가되었습니다 라고 나오잖아요. 확인 누르고 이제 재무상태표 조회하시면 되죠. 전체 메뉴에 가서 재무상태표 클릭을 하시고 12월 했을 때 이렇게 깨끗하게 작성이 되면 잘 마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산까지 마무리한 다음에 우리가 실무 수행에 대한 점수를 득점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실무 수행 평가 62점, 그 다음에 회계정보 분석 8점에서 70점을 이제 획득을 해야 됩니다. 자, 11번부터 한번 같이 해볼게요. 거래처 등록 조회에서 거래처 등록 관련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한번 거래처 등록에 가셔가지고 보기 1번 하늘 가방, 그러면 하늘 가방을 찾아야 되겠네요. 컨트롤 F 해서 하늘 엔터 찾은 다음에 대표자명은 이승현, 네, 이승현 맞죠? 다음 2번 카드 거래처는 모두 6곳이다. 어디를 눌러봐요? 카드 탭을 클릭해 봐야죠. 네, 번호가 1번부터 6번까지 6곳 확인됐습니다. 다음에 3번 금융거래처 중에 차입금과 관련된 거래처는 한 곳이다 그랬어요. 금융 탭에 가봐야죠. 금융 탭. 네, 거기에서 차입금과 관련된 것이다 그랬는데 기관명에 금융기관명에 차입 관련된 거 국민은행 차입 하나죠? 맞았습니다. 다음 4번 하늘가방 담당자 이메일이 네, 우리가 바꿔놨잖아요. 스타가 아니고 아까 하늘가방 그걸 일반 탭에 가가지고 다시 하늘 검색해봐야 되겠네. 컨트롤 F 하늘에서 엔터. 네, 추가사항에서 우리가 아까 스카이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4번이다. 네. 쭉 보고 그냥 바로 4번을 찍을 걸 그랬어요. 금방 우리가 시험 볼 때 스카이로 바꾼 게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냥 쭉 전체적으로 보고 아 이거 4번 이렇게 조회할 필요 없이 생각이 나면은 바로 4번을 찍고 다음 문제로 가면 됩니다. 다음에 계정가공 및 적요 등록 조회 문제입니다. 자, 계정가공 및 적요 등록 가볼까요? 계정가공 및 적요 등록 294입니다. 294 표준 코드 아까 입력하라고 한 거 있었죠? 326이 답이 됩니다. 표준 코드 번호를 기입하시오. 326. 다음에 13번 문제 1월계표. 자, 1월계표 열어볼까요? 클릭하시고
4월부터 6월 외상매출금 증가액은 얼마인가 이랬습니다. 자, 월계표에 가가지고 4월부터 6월입니다. 자, 외상매출금 자산 증가는 차변에서 증가하잖아요. 이것을 물어본 거예요. 101-273-600 이렇게 나오죠? 이걸 컨트롤 C, 컨트롤 V로 할 수 있을 겁니다. 101-273-600 다음에 14번 합계잔액 시산표 조회해 볼까요? 합계잔액 시산표 6월 말로 조회를 합니다. 6 엔터 엔터. 자, 14번 문제 6월 말 미수금의 잔액을 물어봤어요. 미수금은 당좌 자산이죠. 예, 자산의 잔액은 차변에 있는 거니까 차변에 있는 잔액 1650000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되겠죠. 여러분하고 똑같죠? 다음 15번 보면은요. 합계잔액 시산표 계속 조회 문제입니다. 12월 말이니까 여기 위에를 12월로 고치시고 엔터 엔터. 가지급금의 잔액은 얼마인가? 아까 대표이사 가지급금 그거 말고 더 있었나봐요. 예, 가지급금 클릭하시고 3050000이 답입니다. 3050000 복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12월 말 유동성 장기부채 잔액은 얼마냐? 네, 유동부채에 있죠. 유동성 장기부채는 유동부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동부채에서 유동성 장기부채 맨 끝에 있죠. 5200만원 잔액이 보이죠. 5200만원을 답안에 입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 5200만원이냐, 왜 5000만원인데 이거는 200만원이 더 있었어요. 기존에. 그러니까 우리가 결산에 반영한 것은 5000만원이었고 기존에 백데이터로 200만원이 미리 입력된 게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5천만원 입력한 것만 생각하고 답으로 입력하시면 안 된다. 예, 여기 백데이터로 1월 11일 유동성 장기부채 200만원이 1월 11일 날 이미 발생된 게 있었어요. 그래서 5200만원 여기 조회한 것을 그대로 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7번 지급보험 현황을 조회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급보험 현황 여러분 어디 있는지 아시죠? 자금관리에 있죠? 가운데쯤에 지급보험 현황 들어가서 만기일이 24년에 도래하는 네, 만기일별 선택하시고 만기일 날짜를 여기다가 어떻게 입력해야 될까요? 24년에 도래하는 거니까 2024 1 엔터 엔터 뒤에도 2024 12 엔터 하면은 이게 2024죠. 그리고 어음 구분에서는 미결제 전체 봐도 되는데 여기서 미결제만 전체 봐야 되겠네요. 엔터 엔터 쭉 쳐셔가지고 여기에 미결제라는 것은 밑에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전체는 3140만원인데 결제가 1320만원 되었고 미결제는 이만큼이다 해서 이것을 여러분이 답안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1820만원. 자, 그래서 지급보험의 미결제 금액 문제 했고요. 다음에 18번 받으러옴 현황 문제입니다. 그러면 받으러옴 현황을 또 조회해야죠. 들어가서 만기일이 이것도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만기일별 하시고 보유 금액을 물어봤으니까요. 여기 뒤에 날짜를 24년 1 엔터 엔터 또 뒤에도 24년 12 엔터 거래처는 모두 엔터 엔터. 그래서 24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받으러움의 보유금액 항목이 여기 있죠. 거기에 합계 밑에 있는 합계를 답안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71000000
여기 보유 금액이라고 있으니까 답 찾을 수 있죠. 그 다음에요. 19번이죠. 재무상태표 조회 문제입니다. 재무상태표 아까 작성해 놓은 거 있을 거고요. 받쳐졌으면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차량 운반구의 장부 금액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자, 유형 자산의 차량 운반구 장부 금액이 어디다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제 차량 운반구 관련된 금액이 이렇게 세 가지 데이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요거는 취득 금액입니다. 두 번째 데이터 이거는 감가상각 누계액입니다. 답은 옆에 있는 이겁니다. 이게 장부 금액입니다. 82600000 이걸 답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번이죠. 재무상태표에 12월 말 부채에 속하는 계정과목 잔액으로 오른 것은 지금 12월 말로 부채를 보시면 돼요. 미지급금은 유동부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미지급금 154, 753, 149 맞고. 그래서 답이 1번이네요. 오른 것은 했으니까 미지급금이 옳았으니까 답은 1번. 그래서 이런 문제는 마우스로 1번을 클릭해 주시면 답이 입력됩니다. 다음 21번 이익잉여금 2월 이익잉여금 괄호 열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잔액은 얼마냐. 네, 자본으로 내려가서요. 719-011-029입니다. 그래서 4번을 마우스로 클릭해야 되겠네요. 여러분도 같을 거죠? 다음 22번 손익계산서 조회 문제입니다. 당기에 발생한 상품 매출원가 그래서 손익계산서 작성해 놓은 거 또는 새로 작성을 해가지고 당기에 상품 매출원가는 이걸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되죠. 281-082-454 같겠죠 여러분하고? 그 다음에 23번 당기에 발생한 판매비와 관리비 중 계정별 금액이 옳지 않은 것은 자 급여 137434 맞고 복리후생비 17547 이거 맞고 접대비 네 접대비 틀렸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3번을 마우스로 클릭해 주면 되죠. 다음 24번 손익계산서 24번 했고요. 23번 했고요. 24번은 영수증 수취명세서 조회 문제죠. 자, 영수증 수취명세서 우리가 앞에서 저장해 놓은 거 있어요. 딱 클릭하시고 저장된 거 불러냈죠. 자동으로 불러집니다. 2번 탭에서 3만원 초과 거래 중 금액이 가장 적은 계정 과목에 계정 코드 기입하시오. 자, 금액이 제일 적은 게 8만원이죠. 계정 코드 833 광고 손전비 833을 답으로 입력해야 돼요. 다음에 25번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 문제입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할 때 우리가 한 번도 저장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니오로 불러내야 돼요. 지금까지 앞에서 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한 적 한 번도 없죠? 네, 작성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오로 새로 작성해 준다 이런 뜻이죠. 자, 일기 확정이니까 기간을 어떻게 입력해야 돼요? 네, 4월에서 6월로 입력하죠. 일기 확정. 정기신고에서 엔터 할 때 예, 지금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물어볼 때도 아니요. 여기서 3번 난의 금액은 얼마냐? 3번 난이 이겁니다. 금액 32만원을 여러분이 답안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26번 부가가치세 신고서입니다. 역시 일기 확정 같고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6번 난의 세액은 얼마냐? 16번 여기죠. 세액은 이겁니다. 425만 원일 거예요. 이것을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되겠습니다. 또 27번도 일기 확정 같은 신고서예요.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14번 난 41번의 금액은 얼마냐? 자, 14번에 요 70만 원을 더블 클릭해 보세요. 여기 14번 난에 70만 원 그 세액란을 더블 클릭하면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의 명세가 나타나는데 41번을 물어봤잖아요. 41번 난의 금액은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요 700만 원을 답안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28번 세금기산서 합계표 조회 문제네요. 자, 부가세 신고서는 이제 다 낸 것 같고, 자, 세금기산서 합계표 어디 있는지 아시죠? 클릭하시고 일기 확정이니까 이것도 4월부터 6월로 문제를 냈어요. 4월부터 6월로 기간 입력하고 작성합니다. 전자 매출 세금기산서의 부가세 세액은 얼마인가? 자, 전자의 매출이 여기 위에가 매출이고 부가세 이거죠. 12395 600을 답안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12395 600. 다음 29번 계산서 합계표 조회 문제죠. 자, 계산서 합계표는 세금기산서 합계표 밑에 있습니다. 자, 계산서 합계표 클릭하시고 일기 확정. 네. 계속 4월부터 6월로 문제를 냈어요. 4월부터 6월로 정기해서 엔터 하시고 전자 매출 계산서니까 위에 있는 겁니다. 빨강색으로 된 거. 사업자에게 발급한 매수는 몇 매인가? 예, 매수 3매. 답이 3이죠. 그 다음에 30번 문제입니다. 예적금 현황을 조회하시오. 자, 예적금 현황 조회 문제죠. 예적금 현황은 자금 관리에 있습니다. 전체 메뉴에 가서 여기 예적금 현황 여기 있죠. 12월 말이니까 12월을 입력합니다. 12월 엔터 12월 말 은행별 예금 잔액으로 오른 거. 자, 국민은행 당좌의 잔액 틀렸죠. 신한은행 보통의 잔액 틀렸죠. 하나은행 틀렸죠. 국민은행 보통. 네, 국민은행 보통 맞았습니다. 4490500. 그래서 4번을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29번이요. 예. 그 계산서 그 사업자에게 거기 보면 사업자는 분명히 주민번호 해야 되는데. 아유, 그거 문제를 잘못 읽었네요. 맞아요. 네, 잘 지적하셨어요. 아까 29번 문제에서요. 계산서 합계표에서 제가 문제를 세밀하게 읽지 못했습니다. 사업자에게 발급한 매수라고 한 것인데 그냥 전체 매수 3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사업자에게 발행한 건 위에 거 이것만이에요. 이것만. 주민번호로 발급한 것은 개인에게 발급한 거니까요. 3이 아니라 여기 위에 있는 2가 답입니다. 네, 문제를 제가 꼼꼼하게 못 읽었네요. 네, 사업자니까 주민번호로 발급한 것은 개인에게 발급한 거죠. 네, 고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29번은 3이 아니라 2가 돼야 돼요. 네, 아주 잘 보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30번까지 배점이 한 문항당 한 질문당 어떤 건 3점, 2점, 또 4점 이렇게 배점이 되어 있어서 이게 모두 62점이고요.
나머지 8점은 요 두 문제입니다. 자, 31번 재무상태표 조회 4점. 부채 비율이란 기업의 부채와 자본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안정성의 지표이다. 전기,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전기 부채 비율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소수점 이하는 버림할 것.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열어야 되겠죠? 이미 열려 있나요? 예, 열려 있는 거 이용하셔도 되고, 닫혀 있으면 재무상태표를 열어 놓으시고, 전기 데이터라는 거 잊지 마시고 전기 데이터의 부채 총계를 찾아요. 이 자리죠. 이 자리에서 마우스 클릭하거나 여러분이 계산기에다 이걸 입력하세요. 자, 여기 있는 계산기 쓰시는 분은 저를 따라서 하면 됩니다. 오른쪽 버튼 계산기 1번 셀을 클릭하고 현재 금액 추가, 빈줄 하나 지웁니다. 라인 삭제, 그 다음에 나누기를 입력합니다. 나누기. 그리고 자본 총계를 찾아요. 자본 총계는 부채 총계 밑에 요 끝에 쪽에 있습니다. 여기 255-89500 여기를 클릭하시고 현재 금액 추가, 그 다음에 여기 부호를 곱하기로 바꾸고 100을 입력해요. 엔터 하면은 62라고 하는 결과값이 나올 거예요. 답에서 3번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2번 손익계산서 조회 문제입니다. 질문은 여기서부터예요. 전기 영업이익률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전기 영업이익률. 그래서 영업이익 나누기 매출액 곱하기 100으로 계산해라.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조회 아까 열어놓은 거를 이용하시거나 새로 작성합니다. 자, 전기 데이터를 이용해서 영업이익을 찾아요. 전기의 영업이익 이 자리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계산기 나누기로 바꾼 다음에 매출액으로 찾아가요. 전기 여기 클릭하고 현재 금액 추가 곱하기로 바꾸고 100 엔터. 20 나왔네요. 결과값이. 그래서 2번을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되고요. 이 도전 프로그램에 있는 계산기가 서툴러서 계산이 좀 늦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시험 당일날 요 손계산기 쓸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실 거예요. 자, 여기서 맨 뒤에 있는 요 두 문제는 하나당 4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산하는 요령 이거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맨 뒤에 있는 두 문제는 여러분이 풀기만 하면 100% 정답을 맞출 수 있는 아주 적중률이 매우 좋은 거니까 맨 뒤에 두 문제는 포기해서는 안 되겠구나. 시간이 없으면 맨 뒤에 거 두 문제부터 해놓고 나머지 거는 나중에 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확실한 것부터 먼저 하는 게 유리하겠죠. 자, 그러면 65회 풀이를 다 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추가 질문 있으시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